네, 반갑습니다. 1월 26일 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마이너스 2%나 밀려났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그런 걸까요? 코스닥도 밀리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코스피 쪽에서는 굉장한 하락이 나타났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수급이 일단 문제인 것 같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합쳐가지고 4조 2천억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중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한 2조 가까이 매도가 나갔죠. 외국인들 매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다 보면 대형주 쪽에 일단은 매도가 같이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런 종목들이 많이 하락세를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그런 쪽으로 매도가 좀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 쪽으로만 이제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중소형주 쪽으로는 조금 들어오는 형태가 좀 만들어졌죠. 그래서 매도가 같이 나왔지만 중소형주들은 그래도 좀 잘 버텼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 좀 무서운 느낌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잘 버틸 수 있었던 부분들은, 중소형주들은 이제 뭐 신규 매수를 통해서 포지션들 잘 잡아놨기 때문에 많이 안 밀렸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수익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밀리더라도 큰 충격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잘 버티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일단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단기적 조정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이 조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 부분만 우리가 참고해 나가시면 되겠죠. 네. 자, 차트를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좀 보면은요, 3140포인트, 2.14포인트가 밀렸어요. 그래서 1.2%포인트가 밀리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지난번 1월 중반에 있었던 조정이 있었죠. 1월 15일과 16일에 있었던 이 조정, 15일과 18일이네요. 요 이틀간에 있었던 이 조정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모습이고요. 뭐 이 정도에서 이제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악화가 된다라면 주가가 더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횡보를 계속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3000포인트를 저점으로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21선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3050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3050포인트까지 올라온 이 지지선대를 깰 것이냐 안 깰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깨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어떤 지지선 자체가 좀 올라오면서 횡보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RSI 지표가 같이 끌려내려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조정이 한 번 더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 뭐 3070포인트든 3080포인트든 이렇게 유지가 좀 시켜준다라면은 RSI 포인트는 더 많이 떨어지고요, 지수 자체는 지난번보다 더 위쪽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형태로 가겠죠. 그러면서 성공적인 어떤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유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박스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 뭐 이평선간의 간격이 좁혀진다거나 또는 데드가 나와서 당적 조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그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에 비하면은 뭐 이런 조정들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감안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 부분인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예요. 그리고 뭐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죠. 뭐 좀 주가의 흐름들이 좀 위험해 보이거나 그런 부분도 없었어요. 물론 매도가 나와서 주가를 좀 누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뭐 특별하게 부담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상승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흐름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는 또 1000포인트 한번 돌파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중소형주, 코스닥 이런 쪽에 어떤 기대감들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코스닥을 보게 된다면은요, 중소형주 위주로 뭔가 흐름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조정이 조금 하게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떨어지는, 코스피 코스닥 다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대형주들의 어떤 일부 조정,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의 매수세, 그런 어떤 수급 그 돈들이, 자금들이 이제 코스닥 중형주, 중소형주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끌고 넘어가면서 단기적 변동성을 그냥 견뎌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추세가 상승세로 가고 있다라면 오르고 내리고 계속 나타나는데, 그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진행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오늘 수급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좀 있었죠. 네, 기관들이 무려 2조 2천억 순매도고요. 금융투자에서만 7,700억, 연기금은 6천억,
투시는 3천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골고루 매도가 다 나왔는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생각보다 공격적인 매도는 아니었어요. 7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도가 아닌데 연기금에서 6,400억 순매도 나왔다는 거, 이 부분들이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겠죠. 연기금 매도는 어디로 포함시켜야 되냐면 외국인들 쪽으로 포함시켜도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로 대응하기 때문에 연기금 쪽 대형주와 외국인 대형주 합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대형주 쪽에서 쏟아진 매도가 2조 5천억 정도 나왔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량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뭐 코스닥 쪽의 매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좀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횡보로 누워있다 정도로 이게 판단이 좀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과매수는 완전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지난 과매수가 이제 9만원대 이상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9만원대 대비해서 주가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RSI 지표는 완전히 밑에까지 떨어져서 60포인트 아래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횡보를 통해서 일단은 이런 과매수 국면들을 해소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런 조정을 통해서 이격 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패턴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조정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조금 더 횡보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소폭 하락의 포지션이 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세, 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 잘 보셔야 되고요. 지지선 역할을 하는 구간대가 83,000원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도 잘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면 또 횡보를 통해서 지금 이거는 뭐 55포인트까지 떨어졌네요. 조금만 더 만약에 조정이 12만원 정도 수준까지만 떨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과매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만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과매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반등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12만원이 상당한 저점 구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차극차극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동의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도 견딜 수 있다라면 이 정도 수준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12만원까지 빠지게 된다면은 14만원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은 약간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정도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도 뭐 볼만하겠죠? 네, 인버스 쪽 순매수 막 들어갑니다. 이거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단기하기 때문에. 인버스.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사진 거 보이죠? 코스닥 레버리지요. 코스닥 레버리지는 이제 코스피는 떨어지더라도 코스닥 쪽은 상승할 수 있다는 쪽에 움직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해지성 물량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대형주 쪽 시장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포인트에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 SDI를 매수를 했어요. 뭐 오늘 크게 빠지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여전히 매도가 나가고 있죠. 그래서 기관의 총계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레버리지 이런 쪽 매도가 좀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식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시총 상위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쏟아지는 매도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요. 네, SK케미칼 매수가 들어왔어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근데 특이하게 인버스를 같이 샀습니다. 근데 뭐 레버리지 쪽에 있는 거는 없고요. 그냥 인버스 쪽 매수가 좀 들어갔는데 코덱스 200 정도는 조금 샀는데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인버스 쪽에 매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주가를 하방 쪽으로 약간 베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금 이 대형주 코스피 쪽에서는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 대형주 쪽에서 조금 더 빼겠다.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 투자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난 수익이 아직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서 또 매수 타임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또 이런 대형주들 매수 못해가지고 아까워하신 분들 계셨는데 이번에 혹시라도 조정을 통해서 그런 매수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면 한번 잡아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LG화학도 팔았고요. LG화학도 오늘 낙폭이 크죠. SDI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LG화학 주가 내려가고 있고요. 기아차도 지금 주가 하락세, 우선주도 당연히 내려가고 있겠고요. 카카오도 오늘 낙폭이 좀 있어요. LG전자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에 들어간 종목군들은 다 매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도 지금 현재 하락 흐름으로 진행이 된 모습입니다. 개인들 볼게요.
개인들은 인버스를 팔았어요. 오늘 같은 날 인버스를 팔았고요. 주가가 내려갔으니까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일지 아니면은 그냥 일부분에 대한 정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매도가 좀 들어간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레버리를 샀습니다. 이번에 개인들의 움직임들이 과거의 동학개미의 운동과 같이 이렇게 막 밀고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면 내일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세게 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글쎄요, 힘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물량을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뭐 아주 그냥 외국이나 기관들의 움직임만 가지고서 생각할 것은 또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개별주 몇 개 좀 보시면은요, SAMT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죠? 상승세를 짱 하고 넘어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 쪽에서 보면은 움직임들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현대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반등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켜지는 종목들이라든지 움직이는 종목들이 괜찮다는 포인트를 일단 내주고 있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뭐 지수 자체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2%대까지는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뭐 3%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목들이 마이너스 3% 정도까지 밀렸다? 괜찮아.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걱정은 일단 뭐 중소형주 쪽으로 포트를 좀 만들어 놓으셨다라면 크게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수익률은 조금 반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려간 이후에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충분히 이용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식 걱정 잊어버리시고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희망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